주로 이제 하만의 역사를 뭐 그동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좀 새로운 각도에서 이 하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다시 한번 도시라고 하는 관점에서 좀 바라보고, 그리고 이것을 앞으로 좀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후손까지 좀 자부심을 갖고 살기 위해서는 좀 어떠한 방향으로 이것을 도시 전체를 좀 가지고 가야 되는지, 그걸 주로 마리산 고문군을 중심으로 가야류 유적 이쪽 지역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만의 역사를 도시를 만들 때, 그러니까 이 말로 하는 역사가 아니고 우리가 도시를 만들 때면은 뭔가를 가지고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을까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가야 시대에는 이 파란색 축하고 그 다음에 이 녹색 축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도시를 만들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 축이 결국은 도시의 어떤 상징축이 됩니다. 이게. 그리고 이것이 또 하나의 구역을 두 개로 구분을 하는 그러한 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축이 과연 어떤 축이냐? 물이에요, 물. 물을 가지고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 하천이 무슨 천이냐? 신음천이 아니고 광정천이에요, 바로. 광정천과 신음천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합쳐져서 광정천이 내려오는 것이 합쳐져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광정천과 신음천이 직선처럼 이렇게 흘러가면서 서쪽 구역과 동쪽 구역을 이렇게 분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구역이 두 개의 성격으로 분할이 되는 거고요. 이것은 도시의 아까 상징축이라고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자, 지금이야 우리가 뭐 도시를 만들고 뭘 할 때 뭐 복잡하게 뭐 교통이 어떻고 뭐 이런 걸 따지지만, 이 가야로 여러분들이 돌아가서 한번 도시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면 뭐 왕궁도 놔야 되고 묘지도 놔야 되고 뭐 이 바깥에 들어오는 적을 뭐 하기 위해서 성곽도 해야 되고 뭐 생산도 해야 되고 주거지역도 만들어야 되고 해야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시설들이 궁, 그 다음에 관방시설인 성곽,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후세계를 상징하는 묘역,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시설 중에 하나가 의례예요. 의례. 그러니까 우리가 의례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의 시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에게 제를 지내는 시설. 그것은 국왕의 전유물이에요. 하늘에게 제를 지내고, 두 번째는 누구한테 제를 지내죠? 보통 여러분들이 왕이라고 하면 두 번째는 누구한테 제를 지낼까요? 부처님은 조상에게 제를 지내요. 그게 우리가 서울 가면 대표적으로 왕의 조상이 제를 지내는 공간이 어디죠? 종묘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하늘하고 조상에게 제를 지내봐야 먹을 게 안 나와요. 땅에게 제를 지내는 대표적인 시설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사직입니다. 그래서 하늘에게 제를 지내는 공간, 그 다음에 땅에게 제를 지내는 공간, 조상에게 제를 지내는 공간은 사실은 국왕이 어디를 있으면 반드시 갖춰야 되는 시설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의 그 당시에 이게 되려면. 근데 아직 불행하게도 하만에서는 아직 그 시설들이 어디다라고 하는 것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안 나오고. 그런데 이제 그러면 그 시대에 내가 도시에 어떤 시설을 놓고 뭘 배치를 하는데, 이렇게 집에다가 뭐 가구들을 배치를 하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배치를 했을까? 그 당시에 나침반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면 가장 만만한 게 뭐였을까요? 네? 북두칠성. 네. 별자리를 보고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별자리를 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진시황 같은 경우는 아방궁하고 자기의 함양이라고 하는 이 함자가 똑같아요. 함양이라고 하는 중국의 최초의 대규모 도성을 만들 때
뭘 가지고 했냐면 북두칠성을 그대로 갖다 놓고 땅 위에다가 북두칠성의 별 위치에다가 궁두를 배치를 한 거예요. 이렇게 7개. 자, 또 하나의 방법은 뭐가 있죠? 해와 달. 그냥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사방에서 보는 거예요. 산. 산과 물. 산과 물을 가지고 결국은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느 지역을 가면 요즘 이제 뭐 이렇게 뭐 부산이나 이런 데를 가면 이 건물에 비어서 안 보이지만 옛날에는 아무것도 없던 데 가서 도시를 만들려고 이렇게 보면은 가장 대표적인 산이 보였겠죠. 그 산이 어디였을까요? 여기에서. 그게 바로 삼봉산입니다. 삼봉산이 결국은 예전에 가야 시대 왕이 도시를 만들 때 저게 기준이 된 거예요. 기준을 삼고 그 다음에 지형을 보고 나서 궁도 만들고 옷도 만드는데 옛날에 사람들이 살면서 가장 무서워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전쟁 말고. 그게 뭐였을까요? 예, 바로 홍수입니다. 그럼 홍수를 피할 이제 이 물은 두 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물이 없으면 못 살죠, 일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은 가장 큰 그 당시에는 재해의 원인이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치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라 때 삼왕오제라고 하는 것을 자기 자식한테 물려주지 않고 중국에서 요순 임금한테 물려줄 때 가장 얘의 인성을 봤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을 가지고 판단을 했던 게 뭐냐면 치수예요. 바로 치수의 능력. 물을 잘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백성을 배불리 살게 하고 그 다음에 목숨을 유지시켜 나가게 하는 그런 사랑이 있어야지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당시에 그만큼 중요했던 이 요소예요. 그 다음 또 물은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음양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건 뭐 사람이 이 동양에서는 아주 옛날부터 움직여왔던 사상입니다. 산은 뭐죠? 양이에요, 음이에요, 산이? 사람들이 자꾸 착각을 해요. 이렇게 산이 풀로 튀어나오게 양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산이 음입니다. 양은 뭐죠? 물이에요, 바로. 왜 물이 양이죠? 예, 물은 가만히 안 있어요. 계속 움직이죠. 산은요? 가만히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음이에요. 그래서 산과 물은 음양의 조화를 이뤄요. 그럼 그 사이에 사람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 그럼 사람이 사는 상징을 가지고 가고 물은 재해를 피하려면 어디서 살아야 돼요? 높은 데서 살아야 되죠. 그래서 옛날에 궁이라든지 묘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다 높은 곳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여기 지형을 이렇게 보시면 삼봉산을 놓고 주변을 이렇게 보니까 뜰도 있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시설을 놓고 보려고 보니까 구름들이 이렇게 있어요. 중간에 사이사이. 그래서 이쪽 구름에다가 궁을 놓고 이쪽 구름에다가 묘지를 놨었죠. 그래서 이 축을 하나를 이렇게 설정합니다. 이거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 축이 이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래서 이 축에 딱 걸리는 것이 뭐냐면 마르산 부분은 4, 5분이에요. 마르산 중에서 중간에 이렇게 대장놈을 여기다 두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이 가야리 유적의 성이거든요. 성의 한 중앙부가 이렇게 좌우로 나눠져 있죠. 이 가야리 유적을 보게 되면은 볼록 이렇게 세 개가 돼 있어요. 좌우에 이렇게 공구리가 나와 있고 가운데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나와 있는 곳인데 가운데를 통해서 가야리족 올라가는 그 골짜기로 쭉 연결되는 그 라인이 이렇게 되고 그걸 바로 오게 되면 어디를 통과를 하냐면 광정천하고 신임천이 딱 만나는 곳을 통과를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 축을 가지고 하나의 상징축으로 도시를 구상을 한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산을 가지고 만들었던 상징축과 물을 가지고 만들었던 축이 두 개를 기준으로 해서 도시가 그 다음부터 이제 기획을 하게 됩니다. 자, 아까 이제 별자리를 보고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산과 물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그걸 활용을 해서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방법이 있어요. 세 번째, 도시가 이제 왕권이 확립이 되고 이렇게 어느 정도 기술이 발달을 하게 되면 도시가 별자리도 아니고 산과 물도 아니고 그 다음부터는 기준이 바뀌게 돼요. 뭘로 바뀌게 되냐? 동서남북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왕도 항상 궁을 만들 때 어디를 향해야 돼요? 왕은 남쪽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좌묘우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좌측의 종묘, 그 의례시설 중에서 우측의 땅에게만 그 제사를 지내는 거. 그다음에 하늘에게 제사를 지내는 건 남쪽에 있을 수도 있고 북쪽에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북경을 가보면 쉽게 그 이해가 되시는데 천단, 지단, 사직단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좌묘우사, 좌의정이 높아요? 우의정이 높아요? 좌회전. 예, 실제로 실세는 좌의정이 가지고 있죠. 좌의정이 높습니다. 그럼 좌우를 따질 때는 왕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이쪽이 좌의정이에요? 이쪽이 좌의정이에요? 이쪽이 좌의정이에요. 이쪽이 우의정이고. 그럼 앞에서 보면 거꾸로 보이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근데 사람들이 자꾸 착각을 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좌묘우사하면은 내가 봤을 때 좌우가 아니고 왕이 봤을 때 좌우가 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좌우의 개념은 항상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시기대가 지나가면서 산과 물과 이게 아니고 남쪽. 무조건 왕은 남쪽을 바라봐야 돼요. 그걸 남면이치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왕은 또 중국의 상고방식으로 하면 하늘을 대신한 중앙이에요. 하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온 우주에 어디 있어야 되죠? 한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시기가 되면 이러한 원리가 완벽하게 그러한 도식적인 그림으로 변하게 됩니다. 동서남북을 딱 놓고 한 가운데 궁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나가는 이제 그런 도시가 바로 당나라의 장안성, 경주, 이제 나중에 경주죠. 그러니까 경주도 처음에는 이렇게 지형을 가지고 살다가 월성 주변으로 나중에 이제 통일을 하고 뭘 하면서 월성의 북쪽에 보면은 그 원리를 따라서 도시를 다시 만들어 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계에다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하마는 철저하게 지형의 기준을 가지고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도시다. 그게 이제 통일신라를 오면 이렇게 변하게 돼요. 청산산성을 놓고 이쪽에다가 도시를 만드는데 축이 이렇게 변합니다. 이거 보시면 동서와 남북 방향으로 딱 십자가 이렇게 교차를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도시를 이렇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조선시대를 보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형을 따라서 가는 방법과 그 다음에 동서남북을 가지고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보통 우리나라는 지형을 따라서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양도성을 가보게 되면 도성의 경계가 도성이 다 이렇게 지형을 따라서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가장 중요한 객산은 항상 남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객산. 그래서 아무튼 그러한 이제 원리들이 숨어 있는데 그래서 하만 읍성을 가보시게 되면 남북과 동서가 있는데 동서가 좀 굵게 쳐져 있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남북도로보다는 동서도로가 훨씬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만천에서 연결되는. 그래서 오행묵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와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북쪽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한옥집 가지고 계신 분들 아시겠지만 집을 짓는데 북쪽에다가 문 내신 분 혹시 있어요? 그 금물이죠, 금물. 귀신을 불러들인다고 그래서 집을 지을 때도 항상 남쪽 또는 서쪽을 가장 우선시해요. 그리고 이제 불가피하면 동쪽.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 내가 문을 낼 수 없는 경우가 이제 북쪽에 가지고 가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걸 보면은 가해류절 중심으로 1, 2, 3차 이제 이렇게 되는 이 그림을 조금 더 이번에 처음 사실은 고도를 겨냥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추정이에요. 그러면 가야 시대의 도시는 어떻게 생겼을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두 시기로 구분이 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한 시기는 5세기 이전입니다. 5세기가 이제 이 아라가야의 황금기죠. 거기를 보면 삼봉산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금원과 하늘에게 제를 지내는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앞으로 이제 조금 더 스토리를 발굴을 하고 그 다음에 땅도 조사를 해와야 되겠지만 선왕동 마을에 아마도 종묘와 같은 비슷한 기능이 여기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봐요. 그리고 우리 이제 금원이라고 한번 이제 구분을 해놨는데 여기는 뭐냐, 왕이 심심할 때 하늘에게 제도 지내지만 금원은 크게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군사들의 훈련장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왕의 놀이공간입니다. 사냥도 하고 뭐 하는 거. 그래서 여기 구역은 왕이 뭐 그것도 하고 그 다음에 군사 훈련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아마도 삼봉이면은 이 3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죠. 우리나라 그 동양 사상에서. 그래서 아마도 저기가 첨단의 역할, 그러니까 왕이 하늘에게 제를 지는 역할을 같이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좀 상상을 해봅니다, 지금. 근데 아직 뭐 그걸 증거할 수 있는 근거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해리 유적일 때, 이제 가해리 왕궁 유적일 때 왕의 영역이 있었죠. 근데 왕의 영역이 어디까지였냐? 거기뿐만이 아니고 바로 아까 말씀드린 하창까지였어요. 그러니까 남문의 고궁군에 5세기 이전의 고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는 묘지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제방유적을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가해리 왕궁의 성하고 제방하고 남문의 고궁군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하나로. 그래서 거기가 결국은 왕의 영역이 되고 그 경계를 광정천과 심은천이 이렇게 딱 잘라먹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딱 건너오면 아마도 밑에 쪽과 앞에 뜰을 생산도 하고 사람들이 좀 살고 있었던 영역이라고 보여요. 거기에는 이제 일반인들의 무덤도 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앞쪽에 마리산 고궁이라고 하는 묘지가 앞에 이제 있었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하늘의 공간, 통치의 공간, 사후의 공간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개념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앞쪽에 아마도 지금 조사가 그렇게 안 돼 있지만 여러분들이 주로 살고 있는 지금 이 마을 동쪽에 이 살록 마을들 있죠. 그쪽 밑에 옛날에도 사람이 살았을 것 같아요. 예전에도 거기하고 저 북쪽에 그 당산유적 있는 그쪽으로 했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당연히 뻘이었겠죠. 그러니까 물이 들어올 때는 농사 망하는 거고 물이 안 들어올 때는 거기서 농사도 짓고 뭐 물고기도 잡아먹고 뭐 이러한 공간으로 해서 이렇게 가고 문제가 여기입니다. 이 남쪽에 있는 성산산성이 관방이었을 것 같은데 이게 성곽을 조사를 했더니 가야유적이 아니에요 지금. 그렇다고 우리가 저기를 과연 성곽을 꼭 짓지 않았다고 해서 무시했었을까? 그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꼭 성곽이 없었더라도 충분히 거기는 사방을 조망하면서 감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활용을 했을 거다. 그걸 우리가 충분히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요 지역 일대에 최근에 삼봉산성에서 성곽 일부가 지금 가능하다라고 확인되는 외에 성곽이 없어요. 지금 가야 성곽이. 그럼 그 당시에 대규모 가야 성곽을 여기에다 지을 필요가 있었을까? 관방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라든지 적을 막는 시설이잖아요. 감시를 하고 꼭 성곽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겠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아마도 이 그림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5세기가 지나면서 6세기가 들어오면 왕권이 약화가 돼요. 가야가. 그걸 우리가 근거로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전혀 묘를 쓰지 않아야 될 곳입니다. 왕궁 바로 앞에다가 지금 묘를 쓰고 있어요, 이게. 이게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결국은 왕권이 약화가 되면서 이 묘장 영역이 좁으니까 이쪽까지 이사를 오는 거예요, 이게. 이사를 와서. 그래서 왕의 영역과 묘장 영역과 이것이 이렇게 붙어 있는 희한한 형상으로 이게 변화가 되게 됩니다. 아마도 이러한 흐름으로 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것은 생산 요정은 멀리 떨어져 있죠. 원래 이 독일을 만들고 뭐하는 시설이 도성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있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구분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끄럽고 사는데 그 다음에 그 오염물질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보통은 분리를 해서 해요. 근데 이제 이쪽 지역은 물도 있고 토질도 좋은 쪽으로 토기들이 이제 생산 유지를 좀 멀리 떨어져서 우거리하고 묘사리, 우리가 천재산 일원이라고 하는 곳으로 생산 유적은 위치를 하게 되죠. 떨어져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가야 시대 때 저게 가능했을까? 뭐 여기서 오늘 이제 새롭게 좀 여러분들한테 처음으로 제시를 드리면요, 우리 뒤쪽도 무시할 거 아니네, 이렇게 보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시가지 부분, 그러니까 뭐 논바닥까지가 아니고 이쪽에 마리산, 이 능선을 따라 이렇게 쭉 있는 마을이 옛날에도 충분히 사람이 살았을 수 있겠네. 뭐 그러한 상상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크게 보면은 뭐 이렇게 역사문화로 보면은 7개 정도, 아니 5개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남강, 칠원, 그 다음에 아라가의 핵심, 하만 읍성, 그 다음에 군북,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큰 틀을 가지고 이제 가야를 이제 아라가야의 왕도를 좀 역사 도시로 이제 풀어나가는 흐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이제 7가지인데 이렇게 복잡합니다. 그냥 1번 유적 이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같이 보존해야 됩니다. 이것을 훼손하고 나면 역사 도시고 보고 그 다음에 의미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얼마 전에 마리산 고문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됐죠. 근데 사실 욕심 같으면 뭐 하마에도 하는 이야기가 아까 그러한 각 시대마다 옮겨다니면서 있는 것을 잘 조사를 해서 나중에 이 지역을 통째로 세계유산 등재를 다시 한번 시키자. 그냥 하만만 따로 떼서 가야, 통일신라, 고려, 조선으로 이어지는 2000년의 역사적인 흔적을 하나로 묶어서 한번 세계유산에 도전해보면 어때? 이제 하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먼 훗날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이런 도시를 저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봤거든요. 실제로. 그리고 파서 날 것들이 나온다. 훼손되지 않는. 하여간 이제 그런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시대성과 장소성. 이제 이것은 큰 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하만 면사무소는 조선을 가지고 풀어야 돼. 그 다음에 이쪽은 가야를 가지고 풀어야 되겠죠. 7원은 좀 복잡해요. 이게 다 이게 얽혀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역사를 기준으로 간다면 KTX에서 주면은 뭘로 가야 될까? 통신시대를 가지고 통일신라의 모습을 한번 그쪽에다가 일부라도 좀 가지고 한번 풀어나가보자. 이렇게 그 특성들을 좀 가지고 갈 필요가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골격구조라는 표현은 사실 여러분들한테 이제 익숙하지 않은데 뼈다구를 다시 좀 회복을 시키자는 거예요. 사람 나이, 저도 이제 나이다 보니까 뼈다구들이 이제 막 이러는데 이거 회복시키기가 무지 어렵습니다. 한번 여기 저보다 나이 드신 분들 왔는데 운동 많이 하셔야 되죠. 저도 요즘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잘 안 돼요, 이게. 일단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 뼈다구들은 좀 다시 이미지도 만들고 어떻게든 좀 회복을 시켜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새로운 컨셉입니다. 이 하만의 굉장히 큰 산과 문화유산 외에 장점이 물이에요, 물.
잘 보시면 남강에서부터 언제 한번 투어를 저는 권하는데 이 물 경관에 따라서 함안면부터 남강까지 순례하기. 이 경치 좋은 곳도 많고 이 굉장히 이게 그 중간중간 유적들도 있고 왜냐하면 당연히 옛날 사람들은 사는데 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물이 없는 곳에서. 그리고 경치가 좋아요, 대부분. 그래서 이 물과 산 이것을 가지고 아까 빈 들판 이걸 가지고 뭘 가지고 가면 좋을까? 그래서 정원도시라고 하는 개념을 일찍이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을 단계적으로 하지 말고 하나로 이렇게 엮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안에서만 우리 최고야 하고 떠들어봐야 의미 없어요. 바깥으로 나가야 되고 결국은 적어도 세계 속의 함안이라고 하는 가치를 가지고 지금부터 가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 다음에 문화유산이 따로 놀으면 안 되죠. 주민 여러분들하고 이게 마찰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건 답이 안 나옵니다. 결국은 주민 생활하고 이것을 어떻게 얽어나갈 것인지 이제 이러한 정도의 7가지 과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풀어나가는데.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풀어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전체니까 두고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색깔별로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지역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구역을 1개 구역, 2개 구역, 3개 구역, 4개 구역으로 나눴어요. 이렇게. 그래서 가해리 유적지구, 와리산 공문지구, 성산산 성지구, 가야읍 시가지구 이렇게 4가지로 나눠서 거기에 대한 어떠한 방향으로 이걸 가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전 도시과 교수예요. 제가 뭐 역사 이야기하니까 역사학과인 줄 혹시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도시설계를 하는 사람이고 그런데 이제 뭐 학위 아주 그러니까 30년, 40년 전부터 역사를 같이 했었고 지금도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놓질 않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설계를 요즘 해도 계획 설계를 해도 이제 주로 역사도시 쪽에 대한 이제 다행이에요. 나이 먹어서 역사를 같이 해가지고 어디 가서 그래도 이렇게 이걸 안 했으면은 젊은 친구들한테 지금 따돌림 당했을 텐데 역사를 하니까 이게 오히려 나이가 들어갈수록 조금 더 거기다 이제 그림 그리는 테크닉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시가지구를 포함을 안 시킬 수가 없었던 게 문화유산만 갖고 나가고 사람 사는 동네는 이게 내박쳐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문화재를 중심으로 한 구역들도 돼야 되지만 시가지구의 비전도 앞으로 좀 같이 가지고 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취지가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왕궁 일대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해리 유적하고 남문의 부분군을 함께 얽은 요 구역 일대를 가지고 가요. 요 구역 일대. 여기는 간단합니다. 핵심을 4가지만 말씀드릴게요. 4가지만. 하나는 가해리 유적은 무조건 살려야 된다. 계속 조사도 하고 해서 번듯하게. 근데 그런다고 해서 막 무리하게 거기다 막 뭐 왕궁 건물 짓고 이건 아니고요. 분위기 자체가 누가 와서 봐도 이 왕의 흔적을 좀 취향을 느낄 수 있고 뭐하는 이제 이러한 것이 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의례 공간을 좀 찾아야 돼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런 분위기를 좀 앞으로 찾아질 거라고 보입니다. 남문의 고분군은 이뻐요 사실은. 지금 뭐 사람들이 오면은 이 마리산 고분과 남문의 고분군은 높이부터 이게 좀 바라보는 모습이 좀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 사이에 뜰이에요. 이 뜰인데 이 옛날에 이제 한참 상업화 시대 1970년대 60년대 이제 상업단지 공장 짓는 게 최고의 가치였죠. 그래서 가야 농공단지가 요만큼을 자리 잡고 있어요. 요만큼 이쪽 지역. 그리고 지금 겨우 살아있는 곳이 이제 이쪽입니다.
농경지가. 그런데 여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장사가 잘 안 돼요. 이 농공단지가. 그래서 근데 이 농공단지가 전체 여기를 또 활용을 하는데 굉장히 좀 지장을 초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구역은 뭐냐 하면은 좀 그렇게 가기에는 좀 아깝잖아요. 너무 여기가. 그래서 어차피 농공단지로 훼손이 됐으니 좀 즐거운 공간으로 바꿔봅시다. 문화도 즐기고 관광객이 거기서 잠도 자고 그 다음에 여기다 제안을 했던 게 사실 어린이 문화재 학교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어린이 문화재 학교를 여기다가 설립을 해서 함안 그 다음에 뭐 경남 하고 해서 방학 때 요즘 현장 체험 많거든요. 일주일 뭐 코스. 그 다음에 이걸 좀 확대를 해서 전국으로 어린이 문화재를 관심 있는 애들 오면은 뭐 일주일 살기 어린이들 이런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한 걸음 나아가서 세계 다른 나라하고 연합해서 애들 초빙해서 여기서 하는 그걸 하자고 해서 핵심 사업으로 여기다 던져놨어요. 그리고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광정천하고 요 신음천입니다. 신음천 우선 놔두고 바로 요 구역에 특히 두 개가 이렇게 맞물리는 것을 보게 되면 나중에 여러분들 걸어서 이제 여기를 이렇게 하고 나서 지금은 여기를 가려면 복잡해요. 뭐 건너고 해서 이렇게 들어가던 아니면 시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신음천과 광정천 물 만나는 곳을 통과를 해서 바로 그냥 올라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옛날에도 그렇게 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쪽을 굉장히 좀 재밌게 좀 갖고 놀았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와서 축제도 하고 할 수 있는. 지금 여기를 가려면 차를 타고 가야지만 사실 여기 가려면 걸어가도 있어도 돼요. 시내에서. 그래서 좀 이제 그 네 가지 정도가 여기에 이제 가장 핵심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뭐 그림을 이렇게 그려봤어요.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지금 여기하고 이 공간을 굉장히 중시했어요. 왜냐하면 이쪽을 보기 위해서는 여기 어딘지 아시죠? 물시설. 지금 그 물시설이 여기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요. 여기를 좀 바꿔서 여기를 하나의 거점 공간으로 하면은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이쪽 제방 공간을 좀 잘 이쁘게 다듬어서 아까 이렇게 보는 즐거움을 갖도록 합시다. 요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마리산은 뭐 7개의 가야부분 중에서 거의 다 내놔도 뒤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이쁜 부분이고 아마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아까 사람이 가야 때도 살았을 것이라고 보는 건 요쪽이에요. 요쪽에서 이렇게 이어지는 요가 아니고요. 여기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크게 할 일은 없어요. 단지 저 뜰을 하고 뭐냐면은 뜰하고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뜰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 골짜기들이 이렇게 있어요. 마리산 고은 이쪽에는 없는데 이쪽에 보면 골짜기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골짜기마다 마을이 형성이 되어 있는 곳도 있고 버려진 곳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이야 다 이쪽으로 가시겠지만 이쪽에서 이렇게 올라가시면 골짜기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부분은. 근데 좀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이 골짜기들이. 그래서 7개의 골짜기를 좀 특화를 시키자. 뭔가 좀 올라가면서 기분 좋게 올라갈 수 있는 길.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이게 아까 그 가야뜰 일대에 대한 이제 그림을 나름대로 그려보고 이렇게 칠원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본 거죠. 근데 여기도 골짜기 마을을 무조건 드러내지 말고 좀 특화를 시켜보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함안이 고마운 게 뭐냐 하면 여기서 나온 개념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도 하나하나씩 지금 풀어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 하나의 성과가 최근에 가야 7원 7개의 골짜기를 가지고 갑시다 중에서 도에서 돈을 받아서 3개를 실제로 가지고 가려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름이 바뀌었어요.
왕의 정원이라고. 근데 사실은 저는 왕의 정원이 여기가 아니고 아까 가해리적 앞에 있잖아요. 거기를 왕의 정원으로 하고 싶었어요, 나중에. 근데 이름을 좀 선정을 하는 것도 중요해요, 이름. 제가 관여하고 있는 또 하나의 전주에서 왕의 정원이라는 이름을 쓰려다가 하만 때문에 지금 못 쓰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왕의 궁원이라고 쓰고 있어요. 이거 여기가 이제 가야 아니 통일신라 시대인데 여기는 하고 이쪽은 사실 이 무진정 주변이 이쁘기도 하고 그런데 좀 옹색해요. 뭔가 좀 여기가. 그래서 이쪽 일대 들어오는 일대를 좀 잘 좀 해서 무진정으로 해서 좀 이쪽 이제 마을이 있으니까 마을과 무진정과 이걸 확대시켜서 성산으로 올라가서 좀 조망을 할 수 있는 걸로 발전을 시켜보자. 이 정도가 여기는 핵심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건너가면 또 하나의 문화재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여기에서 이쪽으로 밑으로 빠지게 되면 통신시대도 또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산산성은 역사적으로 중요하지만 여기를 앞으로 활용을 하려면 무진정을 거점으로 서쪽의 마을을 이쁘게 가꾸고 동쪽으로 넘어가니 여기를 좀 엮어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남쪽으로 내려오면 통일신라 시대하고 엮어주고 북쪽의 관광 서비스 시설을 가지고 가주게 되면은 무진정이 또 다른 허브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럼 지금보다 축제 때만 사람이 오는 공간이 아니고 평소에도 훨씬 많은 좀 사람들이 와서 여기에다가 놓고 움직일 수 있는 너무 훗날 이야기입니다. 내일 모레 이야기는 아니고 요걸 좀 겨냥을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하만의 건축과 가로시설물을 좀 특화시켜보자.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지원사업하고 연결시켜서 하만의 건물을 한옥이 아니고 한옥은 온 우리나라에 널려 있어요. 지금. 가야 건축을 지금 여기서 실험을 해봅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실험적으로 가야 건축을 연구를 해가지고 이런 식의 구조 몇 가지 한 두세 가지 프로토타입을 기본 형식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은 이제 상가 이런 걸로 가능해요. 상가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건 앞쪽으로 들어가는 건축인데 그리고 한옥지붕 여기에서 우리가 합각지붕이라고 하거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을 쓰는데 맞배예요. 이렇게만 돼 있어요. 토기에서도 토기도 보면은 주 출입문이 이쪽이에요. 옆에 아니고 옆에는 창문만 있습니다. 그래서 맞배를 기준으로 이제 이러한 좀 디자인을 개발을 해서 이걸 가지고 시범적으로 지금 커뮤니티 센터에 좀 마을 분들이 함께 좀 어울 수 있는 저 가이리족 앞쪽에다가 사실 이걸 해놨는데 그리고 이것은 아까 삼기마을 쪽에다가 좀 몇 개를 지원 사업을 해서 좀 이러한 가야 건축을 좀 실험적으로 하면은 뭐 요즘 한옥 짓는데 최소 뭐 1억 정도를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뭐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가 좀 잘 되면 앞으로 하반을 가면 가야 건축을 볼 수가 있다. 이러한 그러면 이 가야 건축을 여기서만 끝낼 거냐? 아니다. 가로에도 좀 이러한 보행이라든지 건물의 인면에다가 좀 활용을 해보자. 이제 이것은 가야리 군청에서부터 앞으로 쭉 보게 되면 말산로가 있어요. 하만 그 청까지 연결되는. 그게 고분에서 봐도 그 도로가 가장 눈에 띕니다. 이렇게 앞으로 쭉 뻗어나가기 때문에 그 도로변의 경관을 좀 특화를 시켜보자라고 하는 제안입니다. 그리고 가로 시설물도 좀 하만의 특색으로 갑시다. 근데 아주 단순하면서도 하만에는 굉장히 재밌는 문양이 하나가 있죠. 이 불꽃입니다. 그래서 불꽃 하나를 가지고 다 풀어본 거예요. 가로등, 벤치, 그 다음에 펜스, 이렇게 해서 뭐 이러한 것들을 다 이렇게 활용을 하면은 하만을 가면 불꽃과 가야 건축이 보인다. 복잡하게 할 필요 없고 딱 두 가지만 갖고 가면 돼요. 그냥. 그래서 그걸 가지고요 대외적으로 하고 좀 그렇게 가면 어떨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정원이라고 하는 거 이거에 그 이야기예요. 여기서부터 읍성에서부터 쭉 따라가지고 여기까지 요 긴 하나의 하층을 따른 녹지축이 있어요. 이건 굉장히 큰 자사입니다. 풀어나가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다른 영역에서 뭐 국가 정원을 좀 마리성공원 밑에다가 좀 가봅시다 하는 제안이 있어서 이것은 생태하고 역사를 좀 잘 엮어서 함안의 좀 미래를 길게 한번 호흡을 해봅시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A라는 사람이 큰 틀을 제시를 했을 때 이것이 좀 믿고 가줘야 돼요. 근데 중간에 계속 수정은 되겠죠. 그 신뢰관계가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행정과 주민의 신뢰관계예요. 바로. 그리고 간접적으로 그렇게 되면 주민과 또 전문가와의 신뢰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뭔가가 조금 마음에 안 들고 그래도 의견을 제시해서 조금씩 수정을 해나가면 돼요. 근데 이것이 세 개의 박자가 맞아 떨어지게 되면 성공을 합니다. 박자가 맞아 떨어지게 되면은 제가 보통 이런 일을 하고 그것이 이어지게 되면은 그냥 쉽게 말씀드릴게요. 기본이 5천억 이상 움직여요. 이게 10년 정도. 5천억 이상이 보통은 움직입니다. 근데 박자가 딱 쎄하다는 느낌이 딱 들으면은 한 1, 20억 움직이면 끝나버려요. 근데 그 결정적인 영역은 신뢰관계가 형성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의 바탕에는 아까도 이제 제가 처음에 도시가 막 뭔가를 개발해서 땅값 올라서 막 뭘 하고 이 시대가 이제 저물고 있다는 거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러려면 조금 더 여러분들의 가치를 좀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다른 쪽에서 좀 자발적으로 이렇게 함께 하시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속에서 좀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저는 정말로 이런 계획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습니다. 그 신뢰가 밑바탕이 되지 못하면 절대로 어떠한 계획도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